96페이지 피시면 채권 및 뭐라고 있으세요? 채무. 그래서 채권 그러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요? 받을 돈. 그 다음에 채무 그러면은 갚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줄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야 돼요? 많을 거면 채권이 많아야 되고, 요즘 제일 좋은 건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는 거. 이게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받을 건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경우도 어때요?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요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요쪽으로 들어가죠. 채무자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그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라고 있거든요. 거기 96페이지. 요거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에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매출이라는 게 파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받을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물건 팔고 어음 받아야 된다. 받으러. 어음은 좀 이따 봐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매입이 사는 거죠. 채무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돈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 그러면 파는 거, 채권 그러면 받아야 될 거.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이라는 건 아직 돈은 안 받은 겁니다. 어음 그러면 약속한 거예요. 무슨 약속한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라고 약속한 거를 어음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나와요. 그리고 외상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있고요. 미수금하고 뭐라고 있어요? 미지급금. 요 두 가지 차이점 꼭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때 되게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판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회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물건을 뭐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어저께 저녁에 와이프가 배고프다 그래갖고 치킨 사러 갔다 왔는데 덜 바쁘시더라고요. 평일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자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는 이렇게 치킨집에 바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10시 넘어서 동네를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데 뭐 슈퍼나 이런 것도 닫았잖아요. 열려있는 곳들도 몇 개 없고. 확실히 코로나 자체가,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려고 난릴 거고, 지금 외국에서도 몇몇 나라들은 코로나 괜찮아 들어나와 검사만 간단하게 받아 이런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죠. 저희도 조용해지면 돈 좀 모아서 한번 나가볼까 생각은 있는데 나가면 다 돈인지라 요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어음. 거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약속어음, 그 다음에 거기 우측 끝에 보시면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이에요. 공부할 때 동안엔. 왜냐면 우리는 회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왜 약속어음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근데 이 날짜를 못 지켰어. 그러면 부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지만 얘 때문에 그래요. 어음 때문에. 원래 제일 좋은 건 현찰박치기예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야. 카드도 안 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0군데가 망해야 돼. 그러면 현찰로만 하면은 3-4군데 정도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음이라는 게 100%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군데에서 막혔어. 그러면은 다른 쪽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 받아갖고 돈 받아서 외상대금도 줘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군데에서 돈을 못 주겠대. 그래서 외상이 항상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일명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두세 달 정도는 미수가 깔려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처음 거래는 외상으로 해요. 그래서 한 두세 달치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뭐를 줘요? 돈을 줘요. 그래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명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쁜 관행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포함이에요. 욕은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필요할 때 그 관행이 있어. 그러면은 관행이니까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일단 내가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관행 중에 나쁜 거. 대표적으로 학연지연. 안 없어질 거예요. 근데 외국도 있어요. 학연지연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처남 얘기를 좀 하면 처남이 5급 공무원이에요. 고시 패스해서. 지금 저쪽에서 이래요. 통일부 쪽에서. 그 통일된다라고 소식 들리면 전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일단 돈 들고 북한으로 들고 뛸 거예요. 부동산 사야 되니까. 근데 북한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라는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니면 땅 못 사거든요. 땅 못 사요. 외국 사람은 땅을 빌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이런 식으로 빌리는데 우리나라는 다 팔아먹잖아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제주도의 반은 중국 거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팔았죠. 서울도 꽤 많이 팔았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예. 인사동 쪽 특히 꽤 많이 팔렸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처남이 5급 공무원 됐는데 그쪽 공무원 쪽도 되게 심하대요. 학연지연이. 근데 없는 거예요. 학연지연이. 왜냐면 저희 처남은 건대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5급 공무원 패스하신 분들이 대부분 스카이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쪽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연이 없었는데 운 좋게 이제 배치 받고 부서 배치 받고 대화하다가 저희 장인어른이 완도 분이시거든요. 완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한 분이 고향이 완도신 거예요. 그 이후로 폈다고. 네. 왜냐면 위에서 한 명이 봐주면 편해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서 편해지고 싶으면 여러 지역의 언어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알아봐갖고 경상도 분이셔. 그러면 경상도 언어로 대화하고. 진짜 그런 거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안 하는데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대화하다 보면 막 언제는 뭐 경상도 사람이었다, 언제는 전라도 사람이었다 이런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학연지연을 되게 따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왕이면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지역 사람이야.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 거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명 기왕이면 다홍치 마라.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받으러움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움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채권은 자산이에요. 받을 건 자산.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왜냐면 채무는 부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왕이면은 채무보다는 채권이 많아야 된다고, 많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기왕이면은 줄 것보다는 받을 게 많은 게 행복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99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는데요. 배서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어음의 배서 나오면 그냥 받으러 98페이지가 아니고 99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잘못 적어 드렸어요. 배서 나오면 받으러움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수표 써보신 분들은 우린 수표는 이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서. 그래서 우리가 수표 쓸 때에 뒤에다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를 이서라 그러고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어음 쓸 때에 어음 뒤에다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쓰지는 않고 대부분 회사에서 직인 찍습니다. 도장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음을 사용할 때 적는 걸 배서라 그러고 수표를 사용할 때 쓰는 건 뭐라 그래요? 이서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내게 아니고 남한테 받은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요건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표 쓰지 마십시오. 수표 받으면 그냥 통장에다 넣어 놓으세요. 과거보다 불편해요. 저도 최근에는 안 쓰고 한 2년 전인가 수표 썼었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요즘에는 수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난 수표인지 바로 확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수표 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알바생이 잘 못해요. 한 번은 수표 내고 10분 기다렸어요. 알바생 3명이 왔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 불러갖고 그 직원이 해주더라고요. 겨우겨우 그것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수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수표 쓰는 거는 저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수표가 생기면 그냥 통장에 넣어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어음 할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별표 3개. 그래서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 나올 때도 있어요. 매각거래. 그래서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2장짜리 외우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아요. 할인.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할인 행사 하죠. 할인 그러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래서 어음 할인 그러면 어음을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싸게 팔면 우리는 회사 입장이라 그랬어요.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선 싼 게 좋죠. 기왕이면 10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에 판대. 그러면 나는 100만 원짜리 60만 원에 산 거니까 나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선 손해예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얼마를 덜 받게 되죠? 40만 원.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각의 뜻이 파는 거예요. 근데 어음이라는 건 원래 날짜가 돼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날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팔 때에 무조건 싸게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게 파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음의 만기일이 2021년 12월 31일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 날짜가 돼야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 되기 전까지는 얘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당장 이번 달에 돈이 필요해. 10월 달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어음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 파는 걸 어음 할인 또는 무슨 거래라 그런다고요? 매각 거래.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어음 깡한다 그래요. 이건 시험 문제에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그래서 어음 깡한다 그러면은 어음을 파는 거예요. 어음 깡의 뜻이 뭐예요?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걸 어음 깡. 카드 깡은요? 카드로 현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신용카드로 TV를 2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 TV를 180만 원에 사줘요. 그리고 수수료로 20만 원 띄고 내가 180 갖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 깡. 그래서 신용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카드 깡,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걸 무슨 깡이요? 어음 깡. 근데 시험 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후로 어음 깡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 가면 어음 깡이 기억날까요? 우리는 이게 기억나야 돼요. 매출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요건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얘는 지워야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 보고 오셔갖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기억 안 나고 어음깡이 기억나던데요. 그래갖고 어음깡을 내가 한 번밖에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데 뭐지? 근데 원래 그래요. 중요한 건 기억 잘 안 나고 쓸데없는 게 기억 잘 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희 꼬맹이도 막 대화하다 보면은 왜 저걸 기억하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한 건 기억하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건 기억하거든요. 근데 정작 내 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메모를 과거보다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진짜 많이 까먹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핸드폰 어딨지? 냉장고에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친구랑 전화하면서 예, 핸드폰 어디 있냐?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런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음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배서 나오면 받으럼하고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뭐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하나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교재가 2장이 넘어갔구나. 거기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추심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추심. 추심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돈 받아주는 거. 그래서 추심 수수료라고 나오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수막에 이런 문구 있어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추심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추심 회사가 돈 받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되게 세요. 제가 딱 한 번 경험해봤는데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서 5천만 원인가 정도 밀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만두고 2달 후에 망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돈 줄 게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에 봤더니 그 회사 관련된 건데 추심 회사한테 넘긴 거예요. 거기에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추심 행사 하겠다. 그래갖고 저는 뭐 모르니까 그거 들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갖고 이런 우편물 왔는데요. 그랬더니 2주 후에 돈 들어오니까 2주 후에 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2주 후에 돈 드린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뭐라 그랬냐면 거기 수수료가 40%래요. 5천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그랬죠. 아니 그러면 추심회사한테 맡기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협박이라도 하지. 더 이상 안 주면 추심회사한테 맡기겠다.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맡긴 거거든요. 그래갖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길래 나야 뭐 내내 하고 말긴 했죠. 근데 추심 수수료가 한 30-40% 하나 봐요. 항상 돈은 이상한 놈들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 교육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강의실이 작아서. 대부분 20명 막 이렇게 놓고 수업하는 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데들은 20명 꽉 차면 돈이 되죠. 근데 저희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세팅 잡혀 있는 게 12명, 13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돈 벌려면은 한 군데에다가 일명 몰아넣기 하면은 그게 돈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강사료에 한 명 값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20명을 가리켜. 그러면 이제 그만큼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도 과거에 돈 벌었지 제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먹고는 사는데 옛날처럼 떼돈을 벌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이거 시작한 지 10년 넘었는데 옛날에는 저기 노동부 공무원한테도 뇌물 엄청 갖다 줬어요. 원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기 노동부 사람들하고 밥 먹고 노동부 직원들 용돈 주고 노동부 직원들 선물 주고 저도 이제 이쪽 공부를 예전부터 했었지만 옛날에는 세무직 공무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3년 안에 집 못 사면 바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이제 봤었던 게 과거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그때 2003년도인가 2004년도? 2004년도였겠다. 2004년도쯤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가 제 거래처는 아니었고 거래처 중에 하나가 주유소 있었거든요. 근데 주유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뭐라고 전화했냐면 몇 월 며칠 날 우리 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갈 거니까 돈 준비해놔요. 그리고 200인가 300 찔러줬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그럼 큰일 나요. 지금 그랬다간 돈 주는 척하고 찔러버리니까 휴대폰으로 다 녹음해갖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들 돈 많이 벌었죠. 옛날에는 경찰들도 뭐 이런 거 딱지 같은 거 띌 때에도 돈 찔러줬잖아요. 싼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가면 갈수록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없다 그러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암암리에 있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평해지는 날이 오겠죠. 공정해지는 날이. 근데 제가 봤을 때 100% 공정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저거잖아요. 공무원. 왜냐면 공무원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쪽 동네도 덜 공정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남 관련돼서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이 완도에서 좀 알아주세요. 유지해요. 예, 그래갖고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동네 국회의원도 막 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저희 처남 3차가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할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어떻게 이야기 좀 해줄까? 그랬더니 저희 처남은 제가 봤을 때 딱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이야기 하시면 면접 보러 안 갈 거라고. 근데 원래 공무원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어야 돼요. 네, 저희 처남이 앞뒤가 꽉 막혀 있거든요. 네, 진짜 딱 공무원하고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앞뒤 꽉 막히고. 그리고 예전에 인천시 저거 담당했었거든요. 인천시청에 있을 때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담당했을 때 별의별 전화가 다 온대요. 왜냐면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허가 받으러 올 때 손잡고 온대요. 뭐 구의원, 시의원, 아니면 전화가 오든가.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봐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얄짤 없어요. 저희 처남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적도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스타일들이 적도 좀 많거든요. 아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뭐지 공무원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됐다 그래요. 그냥 돈 벌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무원 하면 좋은 점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이 될 때까지 안 잘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저는 지금도 맨날 그 생각해요. 나 올해 잘리면 뭐하지? 이제 내년 되면 또 내년에 잘리면 뭐하지? 근데 참고로 회계가 맞으면 회계 강사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쪽 강사 풀이 되게 연령대가 높아요. 저도 지금 40대인데 저도 이쪽 동네에서는 어린 편이에요. 이쪽 강사분들의 대다수가 7, 80%는 5, 60대예요. 그래서 혹시 회계 공부해봤더니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앞에서 누군가한테 설명하거나 가르쳐주는 게 좀 맞아. 그런 분들은 회계 강사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에 앞으로 젊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5, 60대 분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조금씩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은퇴 나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거의 60 중반이신 분들 수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장점. 그래서 저도 크게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냥 한 60에서 70 될 때까지 수업하는 게 목표. 돈을 얼마 받든 그런 걸 떠나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집에서 안 쫓겨나죠. 저희 와이프가 원장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목표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전 맨날 그러죠. 샷다맨 하고 싶다고. 집에서 애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참고로 살림은 제가 더 잘해요. 와이프보다. 요리도 제가 더 잘하고. 그랬다가 저기 장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되냐? 진짜로 안 할 거예요. 샷다맨에다 또 뭔 눈치를 보라고. 그래서 여기 103페이지 보시면 단기 대여금과 뭐 있죠? 단기 차입금. 그래서 대여의 뜻이 뭐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채권이에요. 뭐요? 채권. 그 다음에 차입은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예요. 왜냐면 빌려주면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빌려오면은 뭐 갚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남자친구 만났을 때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차입금이 얼마나 있느냐. 빌린 돈. 일명 빚 좋은 개살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제차에 혹하지 마시고. 외제차가 1억인데 100% 할부일 수도 있어요. 외제차 100% 할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외제차 끌고 다니면 돈 있을 확률도 있는데 돈 없을 확률도 높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저희 동네가 빌라촌이거든요. 빌라촌인데 외제차 꽤 많아요. 우리 옆집도 외제차니까.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빌라 살더라도 외제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면 괜찮은데 그냥 동네에 이상한 부동산 하나 들어오고 나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동네가. 예. 왠 양아치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뭔가 봤더니 기획부동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기획부동산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기꾼들이에요. 예. 지가 모를 것처럼 얘기해갖고 집 팔아먹고 이 땅에 뭐 이 주변에 뭐뭐뭐뭐 올 거니까 막 일명 입으로 돈 버시는 분들. 예. 그런 거 하나 오더니 확실히 동네가 되게 조용한 동네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애들 많아지고 담배 피는 애들 많아지고 그리고 뭐가 들어오냐도 중요하더라고요 동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거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은 1년 안에 돈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건 채권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채권. 채권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입자가 들어올 입자예요. 차자가 빌릴 차자고. 그러면 뭐 갚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채무. 채무는 부채.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뜻풀이. 요거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시간에 저희 분기하잖아요. 그 두 가지만 초반에 좀 연습해 놓으시면 후반 가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향마다 다른데 그냥 제 성향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자라. 제가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거 맞으시는 분 있잖아요. 예, 시험 보기 뭐 한 2,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벼락 맞으시는 분. 전 스타일 자체가 벼락이 안 돼요. 예, 단기간으로 해갖고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머리 자체가 똑똑한 머리가 아닌지라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벼락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추시는데 제 성향은 미리미리 대비하자라 미리미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본인 성향에 잘 맞춰서 하시고. 벼락 잘 맞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되게 부러워요. 전 지금까지 벼락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리고 맨날 와이프랑 싸워요. 싸우는 것도 딴 거 없어요. 저는 미리미리 해라. 와이프는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쪽은 또 덜 맞아요. 둘이서. 이틀 전에도 집안 애기 방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지금 요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싸웠죠. 제 거 관련돼 갖고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제 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옮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근데 그때 얼굴이 너무 해맑았어요. 니 건 그냥 아무 쪽에나 옮겨도 돼. 약간 이런 얼굴? 그래서 얘기했더니 오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얼굴은 너무 해맑았어.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어. 그래서 삐졌었잖아요. 제가 상처받아.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104페이지 빈 공간에다가는 요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적었던 건데 외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거는 팔 거야. 밑에 거는 안 팔 거야. 그 차이점이에요. 회사에서 무조건 파는 게 판매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회사에서 쓰던 쇼파를 중고마켓에다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던 자동차를 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요 밑에 거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 물건을 팔았어. 그때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라는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으면 위에 거, 없으면 밑에 건데 교재로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 밑에 보시면 미수금 밑에 보시면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이외예요. 재고자산 이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판매 목적 이외의 뜻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아 이거는 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5페이지에 선급금과 선수금은 그 옆에다가 계약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선급금과 선수금은 계약금과 관련된 거예요. 선급의 뜻이 뭐죠? 네, 선급은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먼저 준 돈을 선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자산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사려고 계약금을 먼저 줬어요. 100만 원을 먼저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기 손님 죄송한데 그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받을 걸 뭐라 그런다고요? 채권. 그래서 채권은 자산.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내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확정돼야만 그거를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수금은 반대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상대방이 100만 원 입금을 해준 거예요. 계약금으로. 그래서 물건을 달라 그랬는데 창고 갔더니 물건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 들어오면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돈 돌려드릴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 다시 달래. 그러면 이 선수금이라는 건 돈은 받긴 했지만 아직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내 거 아니면 뭐예요? 부채예요. 내 거는 뭐예요? 자산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가 자산이에요. 빚이 2억이야. 그 다음에 내 돈은 얼마예요? 1억이야. 그래서 이거 많은 걸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냐를 봐야지. 항상. 근데 우리는 이쪽을 안 봐요. 어느 쪽을 봐요? 이쪽을 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쪽은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오픈했다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기치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사기치는 거예요. 나 자산이 10억이래. 근데 봤더니 9억이 빚이야. 그래서 요즘 TV에 나오는 TV도 잘못되긴 했어요. TV도 이제 자극을 줘야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TV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유재석 씨가 했었던 프로 중에 그 누구지? 양배추 씨. 옛날 양배추. 예, 그분하고 같이 나와갖고 그 뭐지? 예. 거기에도 사기꾼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잖아요. 예,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저쪽에서 당한 거예요. 결론은 요즘에 TV 나오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은 유튜버거든요. 예, 그런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 중에 알아보면 3분의 1은 유튜버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뭐지? 자동차 관련돼서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럭셔리하게 살고 근데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나왔었거든요. 예.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집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렌트한 거야. 막 이런 식. 그러니까 검증을 요즘에는 TV에서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아니면 많은 거고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자극적으로 해서 소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TV에 보면 매출액 100억이래. 근데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출액 100억인데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한 달에 1억씩 팔아요. 근데 이익은 100만 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샀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서 먹었었던 집인데 청라예요. 청라에서 그때 거기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샤브샤브 파는 데였어요. 브랜드였었거든요. 브랜드 있는 데였었는데 이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권리금 받으려고 매출액을 가짜 매출액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샤브샤브 1인분에 소주를 20병을 먹었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20병 먹을 만큼 안주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매출액을 뻥튀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1,000만 원 파는 거였으면 막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하냐면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가짜였었던 거죠. 그래갖고 뉴스에 제보하고 난리 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뭐
한 3번인가 4번 갔었던 집이었는데 솔직히 그만큼 맛있진 않았어요. 저도 먹는 거에는 혀는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별로더라고요. 그러더니 뉴스에 나와갖고 아 저렇게도 팔아먹는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알아봐도 당해요. 근데 알아보면 당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뭐 한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그렇게까지 믿을 건 못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들도 거의 뭐 반사기꾼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무슨 생각으로 수업을 하냐면 이분들은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떨어질 사람을 어떻게 해서 붙이지? 전 약간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절대 살아가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장점은 하나 있어요. 무슨 장점은 있냐면 안 좋은 걸 밑에 깔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반응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게 최악이기 때문에 최악보다 최악은 없잖아요. 거의 보면. 그래서 거의 최악을 생각하고 뭔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장점은 반응 속도는 빠른데 단점은 뭐냐면 뭔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로또 당첨을 뭐 연속으로 몇 번 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가 대박이 나서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부자가 못 돼요. 그래서 선급금 그러면 자산인데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초반에 알아야 되는 건 먼저 든 돈은 뭐다? 선급금이다. 먼저 받은 돈은 뭐다? 선수금이다. 이렇게 뜻풀이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뜻풀이 되어 있는 건 제가 이따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는데 가지급금의 별표 2개만 치세요. 요 2개도 일시적 가계정인데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돈은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2군데 쓰여요. 하나는 출장.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시면 출장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출장비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출장비의 단점은 뭐냐면 얼마 쓸지 모르죠. 어디에 쓸지도 몰라. 근데 지급은 했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야. 200만 원만 준비해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준비해놨다가 사장님 나갈 때 200만 원 주면서 우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쓰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은 2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나 이거 누구 만나서 어디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뭔데 내가 내 돈 쓰는데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자 후자 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하게 얼마 쓸지는. 그런 돈들을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근데 이거는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사장님은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사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우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월급만 많이 주고 빨리 집에 가면 좋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좋은 회사는 딴 거 없잖아요. 돈 많이 받고 퇴근 일찍 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죠. 근데 없어요. 그런 회사가.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지 않는 이상은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 아는 애 중에서도 부러운 애가 아버님이 부천에서 좀 크게 사업을 하세요. 그래갖고 장가 갈 때 집 다 해줬죠. 그 다음에 회사도 거기로 출근하죠.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물려받을 거야. 근데 부럽긴 한데 그냥 부럽기만 한 거지 내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냥 내 상황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걸 연구해야지. 남 부러워해봤자 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부러운 사람은 이재용이죠. 그렇게 치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맞죠?
다시 태어나도 그런 집에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 항상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냐, 그걸 고민해야지. 남하고 비교해봤자 좋아질 거 있어요?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비교는 하는데, 다들 저도 비교는 하는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괴감밖에 안 느껴져요. 뭐 최근에도 와이프하고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누군 어쩌고 저쩌고 그랬고 조용히 해. 왜냐면 좀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면 비교해도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모님의 나이부터 해서 살아온 환경까지 다 똑같아. 학교까지 똑같아. 하나부터 100까지 다 똑같아. 그럼 비교해도 되는데,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발선부터 다른데.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비교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요? 그 사람하고 나. 그 다음에 가수금. 가수금은 저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왜 받았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통장에 100억이 찍혔대. 근데 이 돈이 뭐지?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수금이에요. 일명 잘못 들어온 돈. 그래서 우리 저기 뭐지? 통장 있죠. 통장에 잘못 들어오는 돈이 1년에 한 몇천억은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실제 있대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어머님이, 할머님이 집을 사려고 1억을 보냈어요. 계좌이체로. 근데 번호를 잘못 눌러갖고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알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갖고 계좌 정지 신청을 했는데 계좌 정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계좌 정지가 아무리 내 거여도 일반적으로 잘 안 해준대요. 왜냐면 이걸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요즘 웬만하면 돈 들어오면 울리죠. 핸드폰에 얼마 들어왔다고. 그 상대방 아저씨가, 제가 이걸 아저씨로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그걸 알자마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꺼내갖고 잠적한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받으면 되죠. 받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앞으로는 뭐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은 소송 걸어갖고 받아야 돼요. 개정이 돼도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개정이 돼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 1억을 잘못 보냈어. 그 사람이 썼어. 거기까지는 이제 개정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 뭐냐면 재산이 없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딴 게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개정된 거에 맞춰서 받아오면 되는데, 항상 그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내본 게 12억 보내봤거든요. 한 방에. 나눠서 12억이 아니에요. 한 방에 12억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못된 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이 이게 이상해진다라고 느낀 게, 12억 보낼 때 10분 걸렸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잡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나중에 혹시 10억 한번 보내보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왜 손이 부들부들 떨렸냐면, 그 당시에 뉴스에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돈 잘못 보내갖고 큰일 났다. 특히 이제 어떤 통장에 보내면 큰일 나냐면, 압류된 통장에 보내면은, 압류된 게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압류된 거에서 빼간대요. 막 이런 식으로 뉴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막 손 부들부들 해갖고 보냈어. 그리고 그날은 일을 안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사람이 되게 못돼 처먹은 게, 그 다음날부터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보내는 거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내요. 왜냐면 나는 12억도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좋다라 그래야 되나? 윗물을 먹으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안 어울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 느꼈었어요. 그때 막 12억 보낸 다음부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냥 대충 보내는 거예요. 잘 갔겠지. 나는 10억도 넘게 보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뭐해져요? 악해져요.
성악설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성선설을 믿어요. 그 대신 환경이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이 마인드였거든요. 내가 잘못을 하면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커버도 해주고 좋게 이끌어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맞죠? 오히려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한 것처럼 꾸미고 내가 했어도 나쁜 거 있으면 본인은 거기에 안 들어간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제일 짜증났었던 내가 회사 다닐 때 좋은 거였었는데 우리 팀장 이름이 들어갈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 이름 빼고 팀장한테 결제 받으러 갔더니 다시 리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쓰라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서류에다 지 이름을 다 썼죠. 그랬더니 한 번은 또 리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면 혼날 거였거든요. 안 좋은 거여갖고. 그때는 또 뭐래요? 지 이름 빼라고. 근데 이해는 해요. 왜 이해는 하냐면 오래 다니려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고로 저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저는 여기에서도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여기로 쫓겨났잖아요. 저희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왜 내가 일로 왔는지 알아요. 네.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고 제가 총대 잘 매요. 왜냐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직은. 아쉽게 되면 총대 안 매겠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원장님이 얘기하면은 손 번쩍 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맨이어야 되는데 전 노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 때 이 얘기해요. 만약에 학원이 위태위태해져서 잘라야 돼. 그러면 제가 1순위. 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원장님이 쉽게는 못 잘라요. 제가 나댈 수 있는 이유가 몇 개 있거든요. 학원 서류의 70%가 다 내 손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나머지 개량한 거나 이런 건 있는데 거의 제가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는 서류들의 한 70%는 내 손 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잘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정화가 돼 있고 그 서류들이 과거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글씨 하나만 틀려도 서류 통과가 안 됐었어요. 진짜로. 명칭 하나만 달라도 무조건 X였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틀릴 일도 없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어쨌든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못 건드렸죠. 막말로 원장님도 내가 막 뭐라 그래도 아무 말도 못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손댄 게 많았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내가 갑 쪽에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을이죠. 뭐 지금은 깨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거는 저쪽 아내를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웃사이드에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저거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참고로 5년 전만 해도요. 학원에 수강생이 몇 명인지 어느 반에 누구 수업하는지까지 다 꿰뚫고 있었어요. 진짜로. 몇 강의실에 누가 수업하고 인원 몇 명이고 어느 수업인지까지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내 것만 잘하면 되는데 예전에 남의 걸 잘했었거든요. 그래도 꼭 여러분들도 요런 돈이 생기십시오. 근데 확인하고 써야 돼요. 앞으로 이제 법 개정되면 문제가 되긴 할 거니까. 근데 옛날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항상 법이 늦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게 코인도 이제 앞으로 힘들어져요. 내년부터는 세금 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서는 세금 안 냈어요.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100억 벌었어. 그러면 100억 다 들고 가면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세금을 띄면은 내가 100억 벌었어. 그러면 한 60억 정도밖에 못 갖고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현재 요거예요. 나중에 배워요. 45%.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떼요. 그래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냅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내요.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6%예요.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지급금은 요건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출장 갔다가 취소돼서 다시 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가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은 돈 잘못 넣었대.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확인될 때까지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 11시 40분에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